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의 마지막 꽃꽂혀 힘차게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한창인 가운데 2+2 협의 지연 이슈와 함께 관세 불확실성을 키우며 한 주 마무리한 우리 시장입니다. 변동성 큰 시장,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다음 주에는 어떤 전략으로 내 계좌를 채워가 봐야 할지 오늘도 알찬 내용, 확실한 전략으로 1시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현우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7월에 첫 국고초에서 인사를 드리고 7월의 마지막 국고초 이렇게 다시 뵙는데 잘 지내셨을까요? 네, 잘 지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른 아침이지만 저희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오늘도 해결해 드리려고 조금 텐션을 올려서 1시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을 조금 살펴보면은 또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 불확실성. 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금 대두가 되면서 시장이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실적도 발표가 많이 됐잖아요. 네, 요즘에 시장이 결국에는 박스권에서 종목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체감은 굉장히 까다로운 장이 이어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수는 오르고 빨간불이 나오고 혹은 지수가 뭐 내린다 하더라도 똑같이 계속해서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압도하는 그런 장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굉장히 좀 어려움을 느끼는 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배경을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지수가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면서 이런 이격 조정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우리 시장에서 좀 발목을 잡고 있는 이런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은 너무 부정적인 의견보다는 저는 앞으로 우리 정부에서도 해결해 나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견 잡아드리고요. 결국엔 지금 순환매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를 들어서 BT, 제약바이오, 조선, 방산,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들이 계속 이번 주 내내 순환하면서 이런 시세를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 물론 우리 체감적으로는 이런 매매하는 데 까다로움은 있지만 결국엔 종목과 타점에 대한 집중, 이런 쪽에 집중을 하시는 전략을 잡아드리면서 앞으로 이제 결국에는 지속해서 이런 순환매 장세가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이젠 많이 오르고 시세가 나온 섹터보다는 그 다음 오를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섹터에 대한 저점 눌림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략을 잡아드리면서 잠시 뒤 강의 시간을 통해서 다음 주 어떤 전략을 갖고 가야 되는지, 어떤 관심주를 콕콕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콕콕 강의를 통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 시황 전략 이제는 더 자세하게 콕콕 찝어드릴 건데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결국엔 지금 순환 종목 장세가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떤 전략,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지수는 이격 조정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관세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 어느 정도 이번 한 주 동안 시장에 이미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이런 관세 협상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런 관세 협상에 대한 걱정보다는 앞으로 다음 주 우리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코스피와 코스닥의 일간 차트를 통해서 말씀드릴 건데, 자, 우리 시장 결국엔 이격 조정 성격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지수로 봤을 때 단기 관점에서 이런 과열권에 진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런 박스권 계속해서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은 좀 둔화되는 구간에 있지만 이 과열권을 지금 잘 시켜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추세를 봤을 때 우리 시장이 아직 추세 강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게 계속해서 이런 전형적인 강세장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추세를 봤을 때 이런 추세가 무너지는 시장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이런 우상향하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이런 이격 조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우리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이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한번 외바닥에서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격 조정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거든요. 이 과열권을 무난하게 지금 잘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서서히 다시 한번 이런 눌림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에는 이 코스닥 시장의 추세를 보신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런 고점을 높여가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강한 시장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부정적인 의견보다는 저는 긍정적인 의견 이렇게 잡아드리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장이 순환매 장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형적으로 순환매 장세의 특징을 보여주는 제가 예시 종목 두 종목을 준비해봤어요. 이 두 종목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어떤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갖고 가실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첫 번째 예시 종목으로 카카오페이 일간 차트를 한번 통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카카오페이 스테이블 코인 기대감으로 해서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이 나왔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 기대감으로 해서 정말 큰 주가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흐름을 보시게 되면 역시 이 과열권에 접었을 때는 일정 부분 좀 매도하시는 전략, 수익 신기내시는 전략, 그리고 지금 자리를 보시게 되면 이 상승분의 거의 절반 정도를 지금 되돌리다가 이 과매도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하락을 멈추고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계속해서 섹터별로도 많이 올랐던 섹터들은 이렇게 숨고르기를 거친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요즘 시장을 접근하실 때는 이미 많이 오른 섹터보다는 이렇게 낙폭 메리트를 갖고 있는 섹터와 종목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옵션도 마찬가지거든요. 전형적으로 이게 지금 우리 순환매 장세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매매 타점을 잡을 때 이런 과매도 구간에 진입한 종목들, 그다음에 과열권에 진입한 종목들은 이런 매수 매도 타점을 어느 정도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예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타점 매매. 이게 뭐냐면 무엇이든 우리가 주식을 매수할 때 눌림에서 매수하고 싶어 하시고 고점에서 매도하고 싶은 이런 욕구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보통 뉴스, 이런 후행성 지표가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선점하는 전략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요. 자, 무엇보다 저희가 우리 관심주로 잡아드리고 하는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눌림 구간, 그 다음에 이런 상승이 나오기 전에 눌림 구간에서 선점하는 전략으로 우리 좀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런 실전 타점 매매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쉽게 활용하실 수 있는 이런 보조 지표,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자, 제가 우리 여기 설명을 드릴 때도 과열권, 과매도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실전에서 매매를 하실 때 야, 이건 우리 싸게 사고 싶고 과매도권에서 사고 싶고 이러실 거예요. 그거를 가장 쉽고 편리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보조 지표인데요. 쉽게 생각해서 주가의 파동성을 이용한 원리인데 일정 기간 동안 어느 곳에 주가가 위치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보조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추세 전환, 그다음에 타점, 그리고 과열권, 과매도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보조 지표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거 설정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 HTS나 MTS에서 차트에 가보시면 이런 보조 지표 설정하는 곳이 있으신데 여기에서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선택하세요. 자, 패스트 같은 경우는 너무 주가 변동, 조그만 주가 변동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타점을 잡을 때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슬로우를 선택하시고 기간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디폴트 설정은 533, 그러니까 기간은 5, %K와 %D는 3으로 돼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단기 매매는 이 533 정도가 굉장히 유효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이 과매수와 과매도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이 수치가 어떻게 되냐면 보통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나면 20과 80이 기준선이 되거든요. 자, 보시면 보통 스토캐스틱이 80 이상일 때는 과매수권, 쉽게 생각해서 과열권이에요. 바로 이때는 이 신규 매수는 좀 주의가 필요하고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일정 부분 익절하시는 전략이 맞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20 이하일 때는 쉽게 생각해서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합니다. 자, 과매도 구간일 때는 우리가 앞에서 저점 기회로 활용하시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자, 이게 바로 이때는 바로 신규 매수 기회, 그리고 만약에 우리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만약에 그 종목이 눌림이 나왔는데 오실레이터 20 이하의 과매도권에 진입했다 이렇게 보신다면 홀딩 하시는 전략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보조 지표를 설정하셨을 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자,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한눈에 보기 편하시죠. 20 이하일 때는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색깔마다 설정하신 것마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편하게 과매도권과 과열권, 과매도권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조 지표가 있기 때문에 눈에 쉽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를 할 때 이거를 지금은 매수 기회구나, 매도 기회구나 이런 것들을 쉽게 파악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매매 기법 예시로 한번 말씀드려보면 이게 이 보조 지표가 설정이 되고 바로 이 차트의 모습이에요.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 과매도권에 진입을 했을 때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이 과매도권의 자리를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 시장에서 이 저점 기회였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과열권에 접었을 때는 고점 매도 기회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스토캐스틱 기법을 활용해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국고첫 시간에 잡아드렸던 관심주 AS를 한번 잡아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로 저는 이 관심주 AS 드리기 전에 쏘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종목은 아니지만 이 쏘캠에 대한 집중은 지속적인 중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말씀드리는데요. 자, 지금 반도체에서 HBM이 먼저 시장을 주도하고 있죠. 저는 그 다음은 쏘캠 시장이라고 봅니다. 자, 결국에는 이런 엔비디아에서 차세대 전력 그 메모리 모듈 이 쏘캠을 도입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세 개 기업이 새롭게 열리는 이런 쏘캠 경쟁 시장에 진입을 합니다. 자, 이거의 굉장히 매력적인 건 뭐냐면 HBM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가 지금 시장 점유율 8, 90%를 주도를 하고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세 기업이 모두 지금 백지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반도체 부문에서 성장 시장이 기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 이런 쏘캠이 도입이 확대가 된다면 인쇄 회로 기판의 수요가 증가할 거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잡아드렸던 바로 TLB가 우리 이런 쏘캠 인쇄 회로 기판의 대표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일주일 동안 시장이 녹록지 않았는데 지난주 매수 타점을 보시게 되면 결국엔 이런 음봉 자리에서 우리 타점을 잡아드려서 올 거래일 동안 한번 멋진 상승이 나와서 한 14%가량의 좋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건 AS를 말씀드려보면 이 TLB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와 이런 쏘캠 인쇄로 기판 기술 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는 기업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모멘텀 플레이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TLB 보유하실 분들 관점에서는 좋은 수익이 나와서 일정 부분 수익 실현하셨겠지만 자녀분 같은 경우는 우리 좀 더 여유 있게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증권사 리포트 같은 경우도 3만 원이었던 목표가를 3만 3천 원까지 이렇게 상향하는 리포트가 다수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봉을 보시게 되면 이 지금 확실하게 바닥을 다져주고 추세를 살리는 그런 모습인데 지난번 여기 이 3만 원 이 저항선까지 한번 열려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1차로 3만 원, 그 다음은 3만 3, 4천 원까지 보시는 전략 좋겠다. AS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잡아드린 종목이 바이오 비주라는 종목인데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익숙하실 거예요. 정말 우리 국고처라든지 진짜 주식, 머니플러스 방송에서 여러 차례 잡아드린 종목이에요. 자, 최근에 이런 저점에서 급격하게 올라서 40% 이상의 좋은 상승으로 보여드렸는데 사실 지난주 잡아드렸던 매수 타점을 보시게 되면 이런 눌림 구간에서 잡아드렸어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잡아드렸던 매수가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강의 끝부분에서 더욱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넥스트 바이오메디컬도 바이오 섹터에서 우리 잡아드렸던 집중해서 잡아드렸던 바로 그 종목인데요. 자, 이걸 보시면 저는 꼭 이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펀더멘탈은 주가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사실 우리 4월달, 5월달 국고점뿐만 아니라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우리 제약바이오에서 집중해서 4월달, 5월달, 6월달 잡아드렸던 종목인데요. 온코닉 테라피틱스,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이 두 종목이었죠. 자, 넥스트 바이오메디컬도 최근에 온코닉 테라피틱스가 멋진 상승이 나왔지만 이 후발주자로 해서 넥스트 바이오메디컬도 지금 5만 7천 원, 거의 6만 원대에 근접하는 아주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의 주가 배경을 보시게 되면 결국엔 펀더멘탈이에요. 캐시카우가 창출이 되고 있는 내시경용 지혈제 넥스파우더를 글로벌 의료기기 1위 기업인 메드트로닉에 납품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이런 캐시카우가 탄탄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무엇보다 이런 관절염 색전 치료제인
넥스 POF에 대한 모멘텀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좀 이런 재료가 나오기 전에 좀 우리 저점에서 집중해서 선점하는 전략을 잡아드렸습니다. 앞에서 우리 강의 드렸던 스토캐스틱 매매 기법을 한번 활용해 보신다면 결국에는 이런 과매도 구간, 이런 자리, 이런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던 이 자리에서 우리 확실한 저점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는데 이 과매도 구간을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매수 타점, 저점 자리였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는 우리 실전 매매에서 활용하시는데 이렇게 보신다고 하면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잡는데 굉장히 유효하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같은 경우는 우리 보유하신 분들 관점에서는 6만 원, 그 다음은 6만 5천 원까지 보시는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주 이제 관심주를 한번 잡아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 종목으로 오로라예요. 자, 오로라 같은 경우는 캐릭터 디자인을 하고 쉽게 생각해서 이런 장난감을 유통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우리 오로라 같은 경우는 그 미주 시장, 그러니까 미주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2위입니다. 그리고 이런 국내 1위 브랜드 파워를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런 장난감이라든지 캐릭터 쪽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런 매년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 이런 실적과 성장세인데 결국엔 바이오비주도 그렇고 온코닉 테라피틱스도 그렇고 넥스트 바이오메디컬도 매년 이렇게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펀더멘탈이 탄탄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로라 같은 경우도 매년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굉장히 실적이 탄탄한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이런 장난감이라든지 캐릭터 관련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저출산 정책에 따른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흐름을 보시게 되면 지난번 한번 상승이 급격하게 나오고 지금 계속해서 이런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음봉 3개 다음에 어느 정도 이런 굵은 양봉이 나와주면서 상승으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위치해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 실적과 이런 재무 건전성이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여유 있게 봤을 때 주가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많다. 네, 이런 의견을 잡아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다음 관심주로는 ICTK예요. 자, ICTK는 대표적으로 양자 관련주라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기업은 세계 최초로 퍼프 보안 칩을 상용화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이 받쳐준다고 볼 수 있겠죠. 퍼프 반도체 칩이라는 거는 쉽게 생각해서 물리적으로 복제가 불가능한 양자 보안 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왜 이 기업의 주목이 필요하냐면 사실 지금 양자 섹터를 보시게 되면 국내에서는 이런 정책 수혜주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소외가 돼 있어요. 근데 소외가 된 만큼 가격적인 낙폭 메리트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좀 이런 낙폭 구간에서 저는 저점 매수 기회도 판단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양자 보안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 이런 양자 보안, 양자 통신, 양자 컴퓨터 시장 급격하게 지금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런 양자 암호 체계, 그러니까 기존의 보안 체계들은 우리 양자 컴퓨터가 발전을 하면서 쉽게 빠르면 몇 초, 빠르면 몇 분 내에 이렇게 기존의 보안 체계를 뚫어버리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양자 보안에 대한 수요가 무궁무진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디지털 자산 도입,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런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서 이런 보안 쪽에 대한 수요도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ICTK 차트를 보시게 되면 딱 우리 차트를 보신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지금 눌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앞에서 우리 스토캐스틱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과매도 구간에 지금 2번을 이렇게 불러오고 있는데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음봉을 7개 받고 여기 음봉을 지금 단기적으로 7개 받고 어제장 이렇게 굵은 양봉이 나와줬거든요. 이렇게 굵은 양봉이 나와줬다는 거는 낙폭 구간에서 이런 굵은 양봉은 어느 정도 하방을 확보해주고 터닝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위치해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주봉을 보신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이런 과매도 구간에서 한번 주가가 터닝 포인트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관심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바이오비주. 지난주에 우리 지금 매수가 정도에 머무르고 있지만 저는 아직 끝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에서 다시 한번 잡아드리는데요. 청담글로벌의 자회사로서 스킨부스터와 히알루로산 필러를 만드는 기업인데 무엇보다 영업이익률 30%대 높은 영업이익률을 갖고 있거든요. 실적이 탄탄합니다.
매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지금 과매도권에 진입을 하고 음봉 지금 6개를 받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좀 중장기 관점에서 지난번에 좋은 상승 40%의 수익률을 보여드렸지만 다시 한번 눌림 구간에서 터닝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점에서 지속 관심 필요하다 말씀드리고요. 제가 여기에 지금 강의 시간에 못 다룬 종목 외에 오늘 이 시간 방송 끝나고 7시부터 무료 방송을 진행하는데요. 거기에서도 더 멋진 종목 추천 종목 준비를 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굿고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